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투자 분석 자료들 오늘 한번 깊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주가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성장 요인, 리스크 요인, 또 최신 뉴스랑 단기 전략까지 자료가 정말 많네요.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현재 위치, 그리고 또 미래는 어떨지 명확하게 한번 이해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주가가 100만 원 넘어서 그 황제주 됐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저평가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좀 흥미롭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우선 보고서 보니까 2026년 예상 PER 있잖아요. 그게 19.2배 정도로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유럽 경쟁사 평균이 한 33.5배, 국내 다른 방산업체는 27.9배 정도인데 네, 맞아요. 이거보다 훨씬 낮은 거잖아요. 주가는 진짜 많이 올랐는데 왜 아직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 그리고 이미 확보해 놓은 수준 물량들 있잖아요. 폴란드나 루마니아권 같은 거. 이런 걸 생각하면 현재 PER이 낮다는 건 오히려 앞으로 가치가 재평가될 여지가 크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재평가요? 네. 뭐랄까, 시장이 아직 이 회사의 그 방산, 우주항공, 또 AI까지 아우르는 이런 복합적인 가치를 다 가격에 반영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확실히 폴란드 1차 계약이나 루마니아 수주 한 1.3조 원 정도 되죠. 이런 확정된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죠. 시장은 역시 그 사우디아라비아 20조 원 규모 사업,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진짜로 성사가 된다, 이러면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보면요. 11월 27일에 누리호 4차 발사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또 중요한 게 그 우주항공청 개청하고 나서 처음으로 민간기업, 그러니까 한화가 주도해서 쏘는 거거든요. 민간주도 첫 발사군요. 네, 그래서 상징성이 꽤 크죠. 만약 이게 성공하면 소위 뉴스페이스 분야에 대한 시장의 평가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 이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52주 최저가가 한 27만 원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 넘었으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도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런 부담감 분명히 있고요. 특히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왔는데 매출은 엄청 늘었어요. 한 152% 증가? 근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그거보단 좀 낮은 한 85% 정도로 예측이 되거든요. 이익률이 좀... 네. 이게 AI 무기체계 같은 미래기술 R&D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출 초기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지 이건 좀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만약에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게 나온다? 이러면 단기적으로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외부 변수로는 유럽연합이 약간 자기들끼리 뭉치려는 움직임, 그런 방산 블록화 같은 거나 또 중동 수주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봐야 하고요.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 그래도 지난주에 그 서울 ADX 방산 전시회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나온 소식들은 분위기가 꽤 좋았던 것 같은데요? AI 기반으로 만든다는 천무 3.0 얘기도 있었고. 네. 천무 3.0 공개했죠. 그리고 루마니아랑 추가 협력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왔고요. 또 김동관 부회장이 직접 나와서 국방, 소보린, AI, 비전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소버린 AI, 그러니까 각 나라 국방 환경에 딱 맞추고 데이터 주권도 지키는 그런 AI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죠. 그래서 이런 최근 분위기를 다 고려해서 향후 한 일주일 정도 단기 전망을 보면요. 저점은 한 10만 5천 원 선,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한 70% 정도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황제주 들어섰다는 그 심리적 지지선 역할도 할 거고요. 100만 원 선이 중요하겠네요. 네, 반면에 고점은 한 11만 원 근처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한 6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곧 발표될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누리호 발사 결과가 어떠냐, 이 두 가지가 단기 주가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투자 주체별로 평균 매수 단가 추정치 나온 것도 재밌더라고요. 외국인이 한 94만 5천 원 정도? 기관은 98만 원 정도. 네네. 그 자료도 있었죠. 그리고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쪽은 85만 원 이하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이던데 이게 약간 서로 보는 관점이나 기대하는 게 다르다는 뜻일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더 길게 보고 이 회사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에 베팅했을 수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당장 실적 발표나 ADX 같은 단기적인 모멘텀에 좀 더 반응했을 수 있죠. 추격 매수 성격도 좀 있을 거고요. 아하. 그리고 좀 더 일찍 들어온 투자자들은 그 대규모 계약들이 진짜 성사될 거라는 기대감을 더 강하게 가졌을 수도 있고요. 투자 주체별로 기대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는 증거죠. 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방산 수출이라는 아주 탄탄한 현재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동시에 뉴스페이스나 AI 무기 같은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PER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런 분석이 우세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만 원 돌파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점이다 뭐 이런 느낌을 주네요. 네, 딱 그런 인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한화가 이번 ADX에서 강조했던 국방 소보린 AI 전략 있잖아요. 그리고 폴란드의 합작법이 만들어서 유럽 수출 허브로 삼으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EU 규제 피하려고 하는 약간 방어적인 조치일까요? 아니면 이걸 발판 삼아서 아예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좀 더 공세적인 전략의 시작으로 봐야 할까요? 단순히 뭐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걸 넘어서 이런 큰 전략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여러분의 통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